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박병건이 쏘아올린 작은 공의 여파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근데 애당초 작지는 않았죠. 그렇죠. 공 자체도 급나게 큰 공을 쏘아올리다 보니까 그 여파도 큰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고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무슨 뭐 쌍팔년도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그 재판을 받으러 가가지고 판사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가지고 내 판결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뭐 말이나 되는 일이겠습니까? 정지석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망정이지 뭐 저 같은 사람이 비슷한 어떤 범죄 혐의로 박병원이한테 재판을 받았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부분에 그냥 뭐 구속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만큼이나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 뭐 제가 구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누가 됐든지 간에 정진석 의원이 아니었으면 충분히 구속이 되고도 남았을 법한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한 문제이죠. 그리고 이제 이 박병건에 대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나아가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자체 근본적으로 뭔가 이 법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은 김명수 하에 대법원 체제 또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김명수가 9월 달까지가 임기이기 때문에 9월 전후로 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대법원에 대한 혁신의 목소리나 개혁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땐 박병구 케이스가 잘 터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사법부 전체에 대한 개혁과 사법부 전체에 대한 우리가 혁신까지도 이뤄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대법원 또한 마찬가지로 이 박병구 문제에 대해 가지고 조금 유심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문제가 더 커지게 된다면 이 대법원 자체에 대한 문제로도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들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박병구 케이스에 대해서도 대법원 또한 마찬가지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인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박병건이가 어떤 정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할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기 블로그에서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영통 지역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2학년 때는 같은 반 학생들의 레드 바이러스, 뭐 적화 바이러스 같은 거겠죠. 이런 거를 감염시키라는 지하당의 명을 받아서 선동대장으로 선출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좌파의 영역 확대가 너무나 절실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좌파의 존재를 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영역을 행사할 수 있는 법 쪽에 들어가서 적화를 꾀하라는 지하당의 명령까지 받았다. 그래서 뭐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갖고 있었던 반미 이런 투쟁이 아니지. 약간 좀 정신 이상 증세가 대학교 때까지도 이어졌고 그리고 문제가 뭐겠습니까? 그 이후에 판사가 되고 나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게 문제겠죠.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처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저거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이다라고 봤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뭐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오케이 좋다 박병건 내가 잘라버리겠다 뭐 이런 사람은 절대로 대한민국을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뭐 이 정도까지 강경 메시지는 못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원론적으로 그냥 저런 얘기한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후의 해명을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자, 추가적인 보도를 통해 가지고 법조인 대관에서 박병건의 이름이 사라졌다 정보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판결 직전에 삭제했다라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서울중앙지법이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은 어땠습니까? 지난 4월 중순쯤에 박병건이가 해당 데이터를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요청에 따라 가지고 첫 공판이 정진석 국회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기 40일 전에 삭제가 됐다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이 국민들을 상대로 언론을 상대로 해가지고 가짜로 해명을 했다라는 게 저렇게 확인이 된 것이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하는 얘기처럼 서울중앙지법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 판사에 대해 가지고 가짜 내용까지 해명을 하면서까지 저렇게까지 뭐 굽히겠다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나중에 대법원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처럼 서울중앙지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혁신과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는 것이 박병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뭐 대학생 때까지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는 지금 판사가 되고 난 뒤에는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판사의 윤리 강령이나 이런 것들에 따르면은 판사가 되고 난 뒤에 중립성을 해치는 그런 식의 행동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충분히 징계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판사가 되고 난 뒤에. 그런데 실제로 의심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대선 패배하고 난 뒤에도 이틀 정도 소주 한잔하고 울분을 터뜨렸다. 절망도 했다. 슬퍼했다. 뭐 이런 식의 글도 올렸고 그리고 또 조 전 장관 입시 비리 요 이제 의혹이 터지고 난 뒤에도
권력 측 발표를 그대로 사실화했다. 약자에게만 강한 건 깡패다. 이런 메시지를 올렸는데 저는 저거를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지금 글들이 전부 다 언제 올렸던 글이에요? 판사일 때 올렸던 글이에요. 조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정경심과 그다음에 조국 같은 경우는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 지금 확정 판결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혹시라도 조민의 저런 식의 입시비리 사건이 이 지금 박병건한테 배당이 됐다라고 한다면 판결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당연히 무죄가 나왔겠죠. 지금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권력 측의 발표를 그대로 사실화해서 보도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 약자에게만 강한 건 깡패다라고 하고 있는데 약자가 누구겠습니까? 조민이랑 조국과 정경심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깡패를 누구 얘기하는 거겠어요? 검찰 측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금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판결을 맡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조민 같은 경우는 무죄가 나왔겠죠. 이게 우리가 소름이 끼치는 부분이고 바로 이렇기 때문에 어때야 된다라는 거예요? 박병건이를 판사 측에서 박탈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사법정의가 세워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지도 그리고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박병건이가 지난 2월 수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쯤에 판사 임용 이후에 썼던 글들을 페이스북에서 싹 다 삭제를 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삭제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뭐가 됐던 거예요? 정진석 의원에 대한 판결까지도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통상 생각해 봤을 때 왜 요 시점에 박병건이가 그 페이스북 글을 지웠을까? 당연히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이런 식의 글을 남겼던 사람이 누가 봐도 간첩인데 이 간첩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정진석에 대해 가지고 과도한 그런 판결을 내렸다라고 한다면 논란이 될 거를 아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글을 삭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소름이 끼치는 게 뭐겠어요? 원래 정상적인 판사였으면은 글을 삭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생각 때문에 정진석에 대해 가지고 표현된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피 신청 같은 걸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 스스로 기피 신청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뭐란 거예요? 글을 지우고 흔적을 지우고 정진석에 대해 가지고 그 흔적 간첩에 뭔가 맞게끔 판결을 내렸다라는 거. 이것도 소름이 끼치는 것이고 또 정진석 의원 본인 스스로도 이 박병건에 대해 가지고 과거 글들 같은 거를 봤었을 때 재판부에 뭐 하겠습니까? 기피 신청을 하겠죠. 나를 지금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이런 식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 대해서 정당하게 판결을 내릴 수가 있냐? 정진석 의원이 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 또한 원천적으로 차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글을 삭제를 시켜버림으로써 여러모로 보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 지금 박병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상 논란이 생길 거를 두려워했다라기보다도 논란이 생겨가지고 내가 혹시 정진석에 대해 가지고 정의 구현, 지 입장에서 정의 구현을 못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 더 두려워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대법원에 나서가지고 물론 이제 뭐 확인을 하겠다라고 입장이 나온 상태입니다만 그냥 확인하고 징계하는 수준이 아니라 판사복을 벗겨야 된다라고 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민에 대해 가지고 무죄 판결을 충분히 내릴 수 있을 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쓴 글을 봤을 때. 그리고 약간 이거 계획범죄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가 과거에 썼던 글을 삭제함으로써 원천적으로 대중들의 어떤 분노를 막아놓고 논란을 막아놓고 정진석이 기피 신청할 수 있는 것도 막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이념과 사상을 판결을 통해 가지고 구현화시켰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판사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과거에 썼던 글들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판사가 되고 난 뒤에 쓴 글을 봤었을 때 이 박병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판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반드시 대법원은 박병건의 판사복을 벗기기 바랍니다. 그거 말고는 대법원조차도 같이 옷을 벗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대중의 분노를 막을 길이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